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때 몸담았던 참여연대 시민단체죠.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사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평이 6일날 나온 겁니다. 견문발검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이며 무소불위의 검찰의 폐해를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6일이면 바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날 뒤늦게 발표한 참여연대의 논평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아니, 저희 같은 기자를 해봤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동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의혹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팩트로 확인됐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국대 의학 논문이 있었죠. 그거 뭐 제1저자라는 거, 2주간 인턴하고서 제1저자 됐다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 의혹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사모펀드에 관여했던, 사모펀드는 사실상 조국 펀드 아닙니까? 그 펀드에 관여했던 대표, 그 다음에 거기서 투자했던 회사, 뭐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같은 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고요. 필리핀으로 가 있습니다. 8월 16일 내지 17일 정도에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도피 아닌가요? 이렇게 명백하게 왜 도피를 했겠습니까? 바로 범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도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 세상을 바꾼다면서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참여연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또 사모펀드뿐입니까? 웅동학원 소송 사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 사기 의혹에 대해서 참여연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의 꿈, 이걸 좌절시켰습니까?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정의와 공정, 이 가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그런 행동이 속속 드러나고 그게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우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차라리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아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오히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그 부분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조국 후보자 많은 의혹이 있어도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과연 이런 생각인지, 그런 질문을 어떤 다른 시민단체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 왜 침묵하느냐? 참여연대는 왜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느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참여연대가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니, 그래서 그러면 참여연대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논평이나 뭐 이런 걸 안 내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8월 29일 날 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뭐 이런 거 냈고요. 8월 14일은 뭐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의 우연성 검토 뭐 이런 안도 냈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정치, 사회, 뭐 문화, 어느 분야에서도 참여연대는 성명이나 논평, 의견서, 정책 제안, 그 다음에 뭐 소송 대행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참여연대는 뭐 여러 그 부설기관도 있고요. 센터가 뭐 공익감시센터, 사법정의센터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이런 데가 조국 후보자, 자기 참여연대 출신인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더군다나 오히려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참여연대가 얘기하는, 그동안에 얘기했던, 또 앞으로도 얘기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바로 이런 기준이었습니까? 그에 반해서 사실 저는 경실련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죠. 이거는 뭐 주로 경제정의 부분이니까 사실 뭐 조금 늦게 자기들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데, 경실련도 뭐 경제정의가 들어가지만 경제정의와 관련 없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논평도 하고 코멘트도 해왔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여기도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8일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월 2일 기자간담회를 했죠. 9월 6일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했습니다. 자, 이런 두 번의 소명기회, 해명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는 의혹 해소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의혹에 관해서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그런 과제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월 2일 기자간담회, 그 다음에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모른다, 아니다, 뭐 나는 관여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는 의혹이 대부분 해소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죠. 경실련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그런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의혹을 해소해야 할 그런 수사과제만 남겼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9월 6일 인사청문회 이후에 뭐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국 후보자 임명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 더 늘어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실련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근데 참여연대는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민의 힘은 드러나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참여연대에 한때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이라면 참여연대는 이미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참여연대에는 사실은 장하성, 김상조,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들이죠. 이런 분들도 참여연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참여연대 정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자기들의 이익과 부합하면 정부 비판 또는 공정과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으면 그러면 비판한, 지금까지 그런 기준이었습니까? 그런 기준이라면 참여연대가 앞으로 논평, 정책자료 이 내는 것도 정파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지금 법무장관이죠? 박상기 법무장관이 한때 경실련에 있었습니다. 물론 박상기 법무장관도 조국 후보자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왜 법무부에 보고 안 했느냐, 법무부에 보고했으면 아마 조국 후보자한테 알려주려고 했던 모양이죠. 어쨌든 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때 일했던 경실련에서는 사퇴 촉구가 나왔는데 참여연대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사실은 시민단체를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단체도 뭐 진영으로 갈라져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시민단체의 기준은 정말 시민의 뜻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민의 뜻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가치, 공정, 정의, 이런 것을 배반해서는 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실련이든 참여연대든 사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가치를 조금 더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은 그 가치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 가치에 충실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치는 그저 위장이고 어떤 정파적 논리에 좌우해서 특정 진영을 공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가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고 그런 부분에 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공존하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국 후보자 문제에 관해서만 들여다본다면 조국 후보자 문제가 굉장히 경사된, 경도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여연대 내부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아직 여기저기 뭐 보도된 바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참여연대 내부에서조차 이 문제에 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참여연대 그 구성원 자체가 편향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겨레 신문의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 기자들의 성명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잘 아시다시피 한겨레 신문은 조국 후보자에 관한 비판적 기사 또는 의혹 제기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칼럼 같은 데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번 성명서를 보니까 어느 기자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썼는데 그게 실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 그럼 한겨레 신문도 이제 공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편집 태도는 정의와 공정을 지향하는 신문이 아니고 자 진보 진영을 옹호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표하고 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도 한겨레 신문은 원래 이러니까 그래 이거는 뭐 자기들의 사시와 적합한 보도 태도다. 인정을 해줄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뭐 공평무사 뭐 맨날 뭐 정론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특정 진영을 옹호하고 그 특정 진영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적 기사를 실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거는 언론의 기능으로서도 적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실을 스스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한겨레 신문 걱정해 줄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기자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한겨레 신문이 저런 식으로 하면서 뭐 정의와 공정, 공평무사를 과연 논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자기들이 원래 내세웠던 기치가 있으면 그 기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치는 이렇지만 실제는 이렇다고 고백을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